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페이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두형 작가의 내가 나인 게 싫을 때 읽는 책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입시를 견디고 취업 문턱을 넘는다.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정을 나눌 사람을 찾는다. 병을 고치려고 병원을 찾는다. 지금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따져 이를 해결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익숙한 방법이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지금 내 마음이 힘든 건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 걸까? 이를 따져보고 그렇게 발견한 마음의 구멍, 우울, 불안, 무능함, 무력감, 죽고 싶은 생각 따위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설정한다. 그 문제가 사라지면 행복해지거나 최소한 괜찮아질 것이라 상상한다. 병은 비정상을 의미한다. 비정상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잘못된 상태를 말한다. 지금 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 라는 말의 속뜻은 지금 내 마음은 우울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으니 이를 고쳐서 정상으로 돌아와야 해. 그러면 내 마음도 괜찮아지고 난 행복해질 거야 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정신의학은 이러한 도그마 내에서 성장해왔다. 우울은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 때문이다. 마음의 아이가 울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의 불균형 때문이다. 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정신의학의 역사는 이렇듯 힘든 마음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을 찾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때마다 이렇게 소개되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 힘든 마음의 원인과 그 치료법을 드디어 밝혀냈다. 이제 마음의 고통에 종말을 구할 때가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떠한 방법도 완전히 마음의 고통을 종결시키진 못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우울과 불안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수많은 관점과 치료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거나 초조해한다. 혹자는 말한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완벽히 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마음 구조에 대한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내지 못해서라고. 세로토닌과 우울의 연관성, 변형계의 활성과 불안의 상관관계 같은 힘든 마음의 원인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 마음의 구조에 대해 완벽하게 알 수 있고 작은 알약 하나를 개발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러한 환상에 따라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내는 데 매진한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괜찮게 해줄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며 살아간다. 원하지 않는 날씨를 피할 수 없다면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져야 비로소 정상적인 나, 정상적인 마음이 되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매일의 날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기쁠 수 있고 원치 않는 날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라고 믿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이 화창한 날씨를 원하는데 비가 온다면 왜 비가 오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아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운이 좋다면 1년 중 비가 오는 날을 100일에서 90일로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비 오는 날이 줄어들면 행복할까? 비를 없애기 위해 골몰하는 이의 머릿속에는 비만 있다. 대기의 변화, 비가 생기는 원인, 비바람이 심해지는 조건에 대한 지식들이 가득한 반면 비가 아닌 것은 어디에도 없다.
해가 뜨는 것이 그리워 비를 그치게 하려는 동안 마음은 비로 가득 찬다. 비가 내리는 동안 우리의 삶은 멈춘다.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나의 모습과 행복은 그 멈춘 삶 속에 있다. 힘든 마음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나 운이 좋지 못해 생겨난 질환이라기보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며 자연스레 마주치는 원치 않는 날씨 같은 것이다. 당신의 스스로가 상상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괜찮다. 그런 정상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람, 괜찮은 마음이란 관념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의 기분이 우울하든 즐겁든 무기력하든 활력에 넘치든 스스로가 사랑스럽든 혐오스럽든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 혹은 원하는 것들이 있다. 마음에 담고 있는 책에 한 문장이 있고 음미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나는 기분이 울적할 때면 바다를 찾는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우울한 기분을 없앨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책을 들면 금상첨화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무력감이 밀려올 때는 너무 높은 목표, 지나치게 많은 해야 할 일을 떠올리느라 압도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부담에 짓눌려 피하고 싶다는 느낌과 무력감만 들 때는 컴퓨터 전원을 켜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시작하기를 목표로 삼는다. 사소한 이 행동은 의외로 많은 것을 바꾼다. 중요한 일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무력감이 조금씩 걷히고 그 일에 다가가고 있다는 활력이 찾아온다.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라는 행동을 통해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행복은 정상적인 사람, 괜찮은 마음이 되면 주어지는 훈장이 아니다. 마음에 드나드는 기분과 생각을 그저 알아차리고 바라보긴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나와 내 삶의 모습에 다가가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 자체가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일깨워주며 살아갈 힘을 준다. 그래서 당신에게 괜찮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기를 권한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한 하루를 보내기를 권한다. 괜찮아지기 위해서 마음속을 괜찮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석과 고찰로 가득 채우는 대신 당신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하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것들로 채워보기를 권한다. 안타깝고 짜증나지만 삶은 우리에게 힘든 마음에서 벗어날 자유를 주지는 않는다. 대신 그 마음을 품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이다. 불행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할까? 또 그중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기억, 내가 아는 나 자신, 내 삶이란 실제 삶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10여 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정신 분석을 통해서도 무의식 속 기억과 감정을 더듬다 보면 깊이 망각하고 지내던 생각이나 경험이 몇 달, 심지어 몇 년의 면담 끝에 떠오르기도 한다. 단지 심리학 지식의 부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아는 나와 나의 마음 역시 나 자신과 내 삶이라는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 혹시 마음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나는 어린 시절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불안정한 애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깊은 사랑을 하기 힘들 거라고 결론 지은 적은 없는지. 나는 경계성 성격장애라서 사랑할 수 없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찾아본 심리학 개념들이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았으면 한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체념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길 바란다. 심리학 개념은 앞으로의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지를 살피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지나친 일반화를 주의한다면 심리학 개념은 마음을 이해하고 삶의 맛을 더해주는 좋은 도구가 된다. 다만 이러한 지식을 접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어떠한 설명도 온전히 당신이라는 우주를 전부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힘든 것은 결코 당신이 문제투성이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누구나 그렇듯 당신과 당신의 삶도 완벽하진 않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힘든 감정은 너무도 고유하고 특별하나 버거움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나 심리학 개념을 빌려 내가 어떻게 문제인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잘 활용한다면 내 마음을 이해하는 유용한 과정이 될 수도 있으나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러한 문제는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나는 앞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체념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서두의 질문에 답하자면 짧은 댓글로 나열된 단편적인 이야기로 당신이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꼭 말해주고 싶다. 아무리 그럴듯한 심리학 개념도 당신의 오늘을 전부 정의하진 못하며 미래의 당신이 겪을 불행도 예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치 당신이 불행이 예정된 사람처럼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글이나 관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학문적 범주로 어느 질환군에 가장 잘 들어맞는지를 판단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나아가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하루하루 나아진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불행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라는 관념을 내려놓으면 역설적으로 불편한 마음도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마음의 불편함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든 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달성하기 힘든 목표가 좌절되었을 때 한 번 더 상처받는다. 그러나 피하고 싶고 불편한 감정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식하면 마음속 불편함이란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제쳐두었던 소중함과 다시 마주할 수 있다. 바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원하는 삶으로 다가가는 삶이다. 한 편의 글을 마무리하려 표현을 고르고 또 고르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문장을 끌어내려는 찰나 어렵게 재웠던 아이가 반짝 깨서 운다. 글을 써온 지도 3년이 다 되어간다. 굳이 글을 써야 하나? 피곤한데 굳이 고생을 자초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종종 든다. 힘들지 않은 것을 행복으로 여기면 10분이라도 더 자는 것이 100번 낫다. 그에 반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면 힘들어도
일단은 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힘든 것과 힘들지만 할만하다는 것은 다르다. 옳고 그름은 없다.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떠밀려 가는 삶에도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느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행복이 갈릴 뿐이다. 불황아 조를 몰아내려던 파티의 주인처럼 어떻게든 힘든 마음을 없애버리려는 생각은 삶이라는 파티가 아닌 불황아 같은 힘든 마음에만 몰두한다. 살아간다는 건 때때로 힘든 시기를 수반한다는 본질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보듬는다면 완벽하게 평안하지는 않은 마음을 안고서도 원하는 일상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 마음이 쓰리고 지치더라도 원하는 것이 있으니 무작정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마음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에 몰두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방법이 실제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안겨주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반드시 그럴듯한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 원하는 모습에 대해 한 번쯤은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그려봤으면 한다.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품으면 오늘 하루가 그 모습에 다가가는 하루인지 멀어지는 하루인지를 여러 행동들 중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보다 어떤 이유를 고려해 무엇을 할지를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은 한결 홀가분하고 한층 더 충만할 것이다. 원하는 삶으로 다가가는 행동이 당신을 상상 그대로의 삶으로 인도할지, 그 앞에 원하는 그대로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뭐 어떤가? 방향은 모를지언정 하루하루 나아진다는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힘든 감정들이 언제쯤 사라질까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나날보다는 더욱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벼움이야말로 행복이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을까? 아깝고 소중한 작은 행복. 불편한 감정은 풀릴 만한 상황 혹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사라진다. 생물학적으로 슬픔, 불안과 같은 정기적 신호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한번 정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킨 신경은 추가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극을 느끼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두려움이 주어진다면 이에 대응해 발생하는 신경의 생리적 패턴이 공고화되고 고착화된다. 편해지고 싶다.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는 불편한 경험, 상처받은 기억과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반복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생리적 패턴이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힘든 감정을 유발하는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로 이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잘 먹히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고 나니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순간들이 고작 불편한 기분을 반전시키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깝고 무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굳이 스트레스를 풀려들지 않는다. 대신 힘든 마음이 다른 소중한 것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바다를 찾지 않는 것처럼 나는 불편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커피를 내리지 않는다. 원두 봉지를 펼칠 때, 그라인더에 원두를 갈 때, 커피 물을 내릴 때, 마침내 입안에서 그 수고로운 한 잔을 음미할 때, 각각의 순간마다 달라지는 커피 향을 즐기는 과정이 달가워서
커피를 내린다. 어두운 마음을 밝히기 위한 행동이라기엔 그 작은 행복은 너무도 아깝고 소중하다. 우울할 때에도 커피를 내린다. 우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두운 마음은 그대로 안고 커피 한 잔이 주는 행복은 행복대로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다. 슬픔과 행복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지는 것이 삶이다. 이런 삶에서 스트레스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은 슬플 때는 슬퍼서 기쁠 때는 그 기쁨에 몰입하지 못하게 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잡아당긴다. 모든 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관점으로 인해 힘겨워하기보다는 그 마음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보듬어주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는 소소하고 소중한 것들의 마음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 굳이 힘든 마음을 지금 당장 해소하려 노력하지 않고 아끼는 순간들을 슬픔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소모하지 않으며 그 소중함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행복으로 향하는 방법이다.